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직접 인슐린 분비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좋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천연적인 과당이야 상관없겠지만 가공식품이나 감미료로 쓰는 그런 과당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에 관한 많은 관심이 있는 여러분이 이 채널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제가 참고한 과학적 문헌들은 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당 섭취는 암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단백질 합성을 강화하고 종양 성장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고 더욱 공격적인 암의 행동과 전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당과 암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제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해 만들어지고 과당이 설탕보다 단맛이 더 강합니다. 과당 자체는 해롭지 않은데 과소비의 문제입니다. 세포에서 우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어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이건 화이자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겁니다. HFCS는 High Fructose Corn Syrup의 약자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을 뜻하는데, 특히 많은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감미료에서 과당 농도가 높습니다. 간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간 부전을 유발하고 지방 간에서 간 경변으로, 끝내는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당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면 가능한 한 전체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과당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만 및 결장 직장암과 같은 관련 암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동물의 여러 조직에서 산소 없이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대사 과정으로 포도당을 산소 없이 피루부산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 이후에 산소 호흡의 경우에는 이게 미토콘드리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각 세포에 다 들어 있습니다.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운반되어 TCA 회로에 사용되고, 무산소 호흡의 경우에는 동물의 경우 젖산으로 변화하는 게 일반적인데, 박테리아에서는 알코올로 변화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보통 발효라고 부릅니다. 또한 해당 과정 중에 만들어진 중간 생성물이 아미노산, 당류, 지방 합성 등의 시작 물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슐린이 세포에 결합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면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액에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포도당에 대한 내성 때문에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이동하지 못함으로써 혈당이 높아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혈당이 높아지면 각종 혈관 질병과 심장질환 등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하면서 주로 지방을 합성하는데, 과당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이에 따라 체중이 증가하고 비만율도 증가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HFCS 섭취가 증가함과 동시에 비만도 증가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과당 함량이 높은 식단은 정상 식단에 비해 인슐린 민감성의 감소를 동반합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과거에는 과당 섭취가 포도당 및 복합 탄수화물보다 식후 혈당 및
인슐린 변동이 더 적기 때문에 과당은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성의 식이 관리에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증가된 과당 섭취가 비만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과당은 과일과 주스, 꿀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당입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것이고 고과당 옥수수 시럽 HFCS는 많은 가공식품과 음료를 달게 만들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논문에서 제목에 유방암에서 과당으로 유발된 전이라는 내용이 있고 이건 과당이 유방암 전이를 촉발한다는 것과 그래서 암 환자는 전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과당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당이 암의 전이 등의 책임이 있지만 자연적인 과당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야 할 음식과 좋은 음식을 정리해 봅니다. 말린 과일과 시럽, 캔에 담긴 주스 등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과당은 설탕보다 단맛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부 제품에서는 과당으로 단맛을 냅니다. 첨가하는 과당의 섭취는 하루 50g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는데 미국 성인 중 10명에서 6명은 권장량보다 더 많은 첨가당을 섭취합니다. 과당이 적은 식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렌지, 키위, 베리류, 바나나, 멜론, 파파야, 호박, 아보카도, 아사이, 코코넛, 포도, 파인애플 등이고 일부 채소는 과당이 있지만 과일보다는 적은 양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치커리 뿌리, 부추, 양파 등의 채소를 들 수 있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직접 인슐린 분비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좋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천연적인 과당이야 상관없겠지만 가공식품이나 감미료로 쓰는 그런 과당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련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데에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